스마트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지듯이 그렇죠. 기업도 이런 사물 인터넷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큰 격차가 벌어지겠네요. 예. 막연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4차 산업혁명이 뭐 오긴 온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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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스몰 스타트. 업종의 어떤 플랫폼이 됐건 그렇죠. 업종의 스테이가 됐건 예. 이런 어프로치를 해서 뭔가 주도를 하는 것이 예.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에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 되게 이해가 되게 빠르시네요. 네. 그, 성우님께서는 POC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네. 해보시면 반응이 어떻던가요? 되게 빠르다. 아, 되게 쉽다. 생각보다. 예. 그리고 다른 거하고 다르다.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 어. 실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로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네. 거니까 네. 그들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쟁력을 그렇죠.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IT 제일마크 지식PD 고호성입니다. 오늘은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지 특히 제조, 도시, 그다음에 농업, 또 유통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지금 최신 쓰이고 있는지 최신 업데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는요, PTC 코리아의 이현자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뭐 저만 해도 2009년도 10년도에 아이폰이 생기면서 그쵸.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이게 뭐 생활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모든 네. 것이 지금 하는 업무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개인이 이제 기업에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기업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점점 그 개인처럼 그렇죠. 기업도 이렇게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굉장히 그걸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지듯이 그렇죠. 기업도 이런 사물 인터넷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큰 격차가 벌어지겠네요. 예. 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요새 뭐 사물 인터넷,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예. 그래도 이제 이거 어떤 거를 제일 좀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특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막연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4차 산업혁명이 뭐 오긴 온 건가? 네. 이게 뭐 내 세대, 네. 내가 이제 뭐 회사를 다니는 이 시대에 과연 뭐 뭔가 대단한 것이 이제 물려오는 건가? 네. 라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고 네. IoT는 뭐고 뭐 인공지능은 뭐고 3D 프린터는 뭐고 그 기술이 과연 어느 시점에 상용화의 수준까지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출발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롱전이에 해당이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스몰 스타트. 네.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데이터를 모으고 가시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이 업종마다 많은 기업들이 뭐 거기서 어떤 그 제너럴한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종마다 그 기업만의 고유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렇죠. 도메인 널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해가지고 모두 연결되니까 업종의 어떤 플랫폼이 됐건 그렇죠. 업종의 스테이가 됐건 이런 어프로치를 해서 뭔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가 이제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되게 이해가 되게 빠르시네요. 네. 결국에는 그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스테이크 홀더들이 그걸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혜택을 가져가고 그것이 금전적인 형태든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의 관점이든 그런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우버에 상응하는 뭐 업체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향후에 기업이 만들게 되는 플랫폼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미래가 아니죠. 이제 곧 닥칠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전쟁이랄까 전쟁이라 비유한다면은 이제는 단순하게 내 제품을 좀 싸게 많이 팔거나 서비스를 좀 싸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에코로서 내가 그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가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치 않은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위주의 어떤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런 사물인터넷 플랫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적 플랫폼들을 어떻게 이제 각 분야별로 쓰이고 있는지 여러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스마트 시티, 유통, 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특히 요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에 이제 해외 글로벌에 이제 탑 랭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이제 건설 기계 장비들은 뭐 굴삭기 이런 것들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그 현장 조사를 보통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드론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클라우드하고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뭐 지역 정보, 맵 정보를 그 3D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현장에 대한 조사 작업을 이제 하루에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장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고객은 이제 건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건설 장비들을 어떻게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에게 레커멘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설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여기 보이는 건설 장비, 건설 중장비를 파는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이야, 그렇다면 진짜 뭐 건설 중장비 파는 이런 어프로치 하는 중장비 회사가 다른 이런 게 없지 장비만 파는 회사보다 엄청난 우월한 경쟁력을 갖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이제 뭐 동일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살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그 건설기계 장비들도 딜러들을 통해서 판매가 될 거예요. 사실은 고객의 정보들,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딜러가 다 가지고 있고. 이 건설기기를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정보가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밸류 있는 서비스와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게 다이렉트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고객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제품이 실제 쓰이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이제 제조가 되는 거고 또 UCG 레벨도 올라가는 거고. 결국 이제 시장과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어떤 유통사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뺏기고 있는 제조사가죠. 현재는. 3태 시대는 제조사가 같이 그 주도권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정보가 그 특정 스테이크홀더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 스테이크홀더에게 차단이 되어 있거나 이게 정보 집약적인 산업인데 그게 분산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이런 IoT 플랫폼을 통해서 해소가 되게 되고 굉장히 활성화될 후보군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 쪽은 요새 뭐 아마존 때문에 그죠? 모든 이제 그 모든 커다란 유통회사들도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요새 또 얼마 전 아마존에서 또 이제 커다란 또 유통회사도 유통체인 또 인수했잖아요. 홀푸드 마켓 인수했죠. 되게 큰. 자, 유통 쪽은 지금 IoT가 이제 접목되면 특히 어떤 분야에서 이게 가장 접목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우선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서베이를 해보면 많은 그 소비자들은 실제 물리적인 스토어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마존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W 유통사, 대형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마트.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대형 매장 안에 디지털 요소를 이제 sab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과 이제 피지컬이 이렇게 융합되는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해외 이제 파트너사들하고 결합을 해서 한 몇 년 동안 이런 그 커넥티드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디지털화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몇백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뷰로 지금 제공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사실은 뭐 우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태생이 디지털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기존의 오프라인 영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오프라인 기업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 이런 사물템 플랫폼이고 뭔가 기술적 플랫폼들을 그 오프라인 기업들이 빨리 이거 플랫폼이니까 빨리 금방 적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노하우는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얹혀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디지털 출생인 그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경우에도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차별화된 것을
실제 매장이라고 디파인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뭐 아마존이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디지털의 요소를 여기다 넣게 되는 순간 네네. 그들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쟁력을 그렇죠.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전쟁으로 치면 그 PTC 같은 이런 기술적 플랫폼을 만드는 데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떤 이게 그 원래 태생이 오프라인은 기존 기업들하고 이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우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태생이 이제 디지털인 기업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그렇죠. 하게 되는 네, 네. 그런 형태가 앞으로 많이 벌어지겠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자기만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네. 기술적인 것에 해당되는 플랫폼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맡기고 네.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저희 이제 띵웍스 솔루션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제 그러한 이유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앞서서 고민하고 규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 플랫폼을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 플랫폼 위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비즈니스 플랫폼을 그 업종별로 예. 그것이 결국 우리 비즈니스의 우리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거인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 플랫폼이 굉장히 우리가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기에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유연한 플랫폼이어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비즈니스 플랫폼은 이게 살아있는 것이어서 네.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그 됩니다. 기업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런 이제는 제품을 어떻게 잘 팔고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네네.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시간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플랫폼적인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탑다운적으로 저 경영진의 입장에서 우리의 플랫폼은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네네. 그리는 것이 하나가 되고요. 왜냐하면 많은 조직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 네네네. 거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당 기업에 맞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렇죠.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그 회사가 예. 아까 그 업종별 이제 플랫폼을 기획하는 거죠. 그 전략적인. 맞습니다. 예. 네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띵웍스 같이 네. 기술적인 플랫폼에 플랫폼이 해당되는 거고. 것들이 네.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제 그 엣지단의 기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서 네. 그걸 연결해가지고 분석하고. 그 플랫폼에 띄워서 이제 분석하고 하는 기술적인 것에 해당되는 플랫폼이 네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 기업은 각 기업마다 그 고유의 난리지가 있습니다. 유니크한 노하우가 그렇죠. 있죠. 네. 축적되어 있는. 사실 그 경쟁력으로 뭐 제조기업의 넘버원 넘버투를 하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메인 난리지를 얹어서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 거대 그 선도 기업들, 대형 기업들은 이미 그런 플랫폼을 네네. 만들어서 네. 자기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용하고 또 그 플랫폼을 상용화해서 다른 기업에 팔기도 하죠. 네네. 예, 플랫폼 에저 서비스. 아니면 그걸로 이제 에코를 만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플랫폼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하나는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것을 이제 앱으로 개발을 해야 되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전체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쓸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고 앱을 개발할 때 뭔가 날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있는 걸로 딱딱하게 해서 우리 뭐 그 레고블록 쌓듯이 딱딱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네네. 뭐 물론 그 디바이스에서 오는 연결 데이터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MES, 네. 뭐 ERP, 뭐 PLM, CAD 등등의 많은 정보들을 뭐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네. 가지고 와서 비주얼라이즈, 저희가 이제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앱들이 개발이 될 텐데 그게 빨리 개발돼야 되고요. 빨리 네. 배포가 돼야 되고 롤 베이스로 역할 네네. 기반이죠. 뭐 생산 관리자, 품질 관리자, 뭐 등등 재고 관리자 등등의 형태로 맞춤형으로 보여지는 네. 것이 이제 OT 플랫폼이라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또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패턴이 있겠죠. 네.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컬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이고 그 인자가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야지 문제를 유발하는지, 품질의 문제 또는 설비의 어떤 고장의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디텍팅하는 거죠. 기계가 네.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분석을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머신러닝들을 많이 채택을 해서 어떤 네. 품질 관리와 공정 관리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여기서 이 기술적 플랫폼 안에 머신러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일일이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곳에 시간을 쓰게 되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그렇죠. 플랫폼을 만드는 어떤 시간과 업종과 노력을 플랫폼에. 예. 그렇죠. 자, 근데 요새 뭐 증강현실 있지 않습니까? 네. 증강현실이 또 이런 그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베니핏을 주는 겁니까? 증강현실이?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네. 그 실물에 이제 증강현실로 이렇게 투영을 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부품에 대한 정보들, 상세한 정보들, 그다음에 상태 정보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오버레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감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네. 작업 지침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현장에서 클라우드하고 연결된 그런 디지털의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 뭐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프로치해야 될까? 한다면 지금 PTC 쪽에서는 지금 네. 어떤 식의 서비스 검토하는 서비스 네네. 같은 거를 어떻게 제공하시는 게 뭐가 있는 건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주제가 네. 작게 빨리 스타트하라는 네. 겁니다. 스몰 스타트. 요새 뭐 디자인 싱킹 같은 재미죠. 스탠싱 많이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그 공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 공정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기업들은 매장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장 하나를 찍어서 뭐 지금 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플래그십 스토어의 형태, 테스트 스토어의 형태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방향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렇게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사실은 굉장히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부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걸 좀 이렇게 하이 레벨로 이렇게 시사점만 뽑아서 해드린 건데 네. 뭐 시청하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세미나, 맞춤형 세미나. 거기에 그 회사의 업종이나 그렇죠. 그거에 맞게. 예. 네. 저를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디스커버리 워크샵이라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아셋이 네. 제조 전이,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전이, 서비스 전이, 리테일 전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디지털 혁신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의를 활용을 해서 네. 원데이 어떤 워크샵, 아. 협업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네네네. 그 방향을 뭐 하이레벨로 좀 제시해주는 네네네. 그런 워크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17년 하반기에 출시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신청자에 한해서 그 시리즈를 우편으로 또는 이제 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C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네.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간이 얼마 정도 되고 뭐 준비할 건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응. 준비하고 예를 들어 데이터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팀도 짜야 되고 네네네. 전체 기간을 한 달 정도로 한 달 정도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 팀이 투입이 돼서 들어가서 네. 그런 POC를 하는 거는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아, 네. 예. 네. 사모님께서는 POC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네. 해보시면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이게 빠르다. 아, 이거 쉽다. 생각보다. 예. 아, 그리고 네. 다른 거하고 다르다.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실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로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 이제 모니터링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네네. 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도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플랫폼이라 한다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매뉴얼 없이 쓰잖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물론 그렇게는 안겠지만 어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히 솔루션을 배워가지고 뭐 짜고 하는 거하고는 좀 그렇죠. 개념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제 테크니션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 기업 내부에 이런 IT를 하는 뭐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네.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그 개발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네. 많은 멤버스가 보통은 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테크니션들의 멤버스가 많이 투여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PTC의 IoT 플랫폼이 ThingWorks지 않습니까? 네. 요것이 지금 뭐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지금 리딩 위치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뭐 저희는 좀 시장을 선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별다르게 저에게 긴장을 주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제가 보기에는 PTC는 빨리 어떤 이 기술적 플랫폼을 다양한 업종에서 비즈니스 플랫폼이랑 빨리빨리 이제 융합시키는 것이 예. PTC의 가장 큰 미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